네, 안녕하세요. 와저스키입니다. 시장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순서적으로. 자, 국내 증시 코스피를 보면은 먼저는 이전에 큰 하락폭으로 눌렸다가 다시 한번 이제 눌렸다가 그 다음 상승으로 오는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양호한 그림이긴 한데 양호한 그림이긴 하지만 항상 크게 하락하고 나서 이 정도의 상승 움직임은 뭐 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지금 상승까지의 움직임을 보고 모멘텀이 완전히 이제 상승으로 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직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망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까지도 맞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이야 뭐 투자 심리라는 게 돈이라는 게 이제 심리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돈들이 계속 몰리고 또 빠지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간의 흐름, 그러니까 당장 내일 오늘 뭐 3일, 4일 이 정도의 흐름을 예측한다라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다만 어제 들어온 돈을 근거로 내일도 해볼 수 있는 거고 또 오늘 빠진 돈을 근거로 내일 또 해볼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단기적인 대응인데 큰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과 같은 반등 형태는 거의 늘 와 있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큰 폭 하락 이후에 계속적인 상승, 단기 상승 그리고 나서 그 뒤에가 가장 큰 문제죠. 사실은 그 뒤에가 일단은 지지저항 개념으로 봤을 때 지지와 저항 개념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의 저항 단계까지는 올라올 수 있지만 이제 곧 저항에 맞닥뜨리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식으로 주가가 움직여줄지가 제일 관건이에요. 맞고 떨어지느냐 아니면 맞고 조금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 올라가느냐 그리고 장악을 해버리냐. 그럼 장악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장악이라는 거. 그럼 뭐 최소 1주 동안은 저 위에서 머문다거나 또는 밀렸어요. 갑자기 밀렸는데도 저 가격을 다시 금방 회복해 준다거나 이런 식의 장악 형태가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폭락에 한번 맞으면 3개월이라고 했죠. 3개월 관망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기 또 뭐 뚫었다라고 해서 또 뭐 좋게 보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어쨌든 무너지게 되면은 이렇게 단기적으로 무너지게 되면은 이 주가라는 거 회복하는데 시간이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지금 상황을 놓고 돈이 들어왔네 마네 뭐 시장이 어쩌네 저쩌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겁니다. 과정이 아직 많이 남았어요. 자, 그럼 다음으로 이제 코스닥을 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현재 굉장히 좋아요. 밑에서부터 한 12%인가 좀 올랐던 것 같았어요. 네, 12%, 13% 넘게 단기간에 강한 상승으로 이어졌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그만큼 가벼운 시장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단기간에 빠진 매물만큼 이제 밑에서 주워 담으려고 하는 돈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제가 2%가 이제 국내 코스닥 증시가 2%가 빠지면은 비중을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 전제는 뭐냐면 항상 주식이라는 건 큰 돈이 빠지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2%라 주식이 2%씩이나 하루에 당일 빠졌다라는 건 그만한 큰 자금들, 의미가 있는 돈들이 나갔다라는 겁니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음봉 자체에. 자, 그렇다면 그 음봉 자체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뒤에 돈이 빠지고 다시 단발성으로 들어오는 돈, 애초에 이런 식으로 들어올 거라면 이렇게 빠지지 않았을 거라는 전제, 이런 것을 둔다고 한다면 지금 반등의 목적 자금은 확실히 단타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단기적인 흐름.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저항을 다 뚫으면서 그 안에서 안착이 되고 시간을 보내기까지 한 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3개월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그 시간을 우리가 좀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한번 무너지고 1개월, 2개월, 3개월 걸렸죠. 네,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제가 이때도 3개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주기가 그렇습니다. 한국 증시라는 게 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고
또 금방금방 회복하면서 움직이는 이런 움직임의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좀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최근에 어제였던 것 같아요. 어제 이제 바이오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인 형태가 있었습니다. 바이오주들이 움직인 형태가 있었는데 먼저 또 말씀을 드릴 것은 그 전에도 이제 10월장에 하락했을 때도 11월 달인가 이때 이제 그 정시 테마주가 움직였어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선 바이오주가 살짝 움직였고, 자, 이 상황의 공통점은 뭐냐면 공통점은 확실한 허구의 자산 가치가 움직였다라는 게 공통점이에요. 대선 테마주 실제로 주식에 영향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가에 영향이 있는데 실제로 그 회사에 영향은 없어요. 그 회사가 그 정말 정치 테마주를 통해서 뭐 이득을 보고 뭐 물건을 더 따내고 계약을 따내고 그런 것까지 기대하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거죠. 허구예요, 허구. 바이오는요, 말할 것도 없죠. 바이오도 뭐 동급입니다, 거의. 바이오도 뭐 임상 어쩌고저쩌고 뭐 승인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말을 해도 실제로 우리가 과거 사례에서 여러 가지의 사례들을 보아왔어요. 뭐 예를 들면 뉴프라이드가 뭐 대마초 관련해서 뭐 의약품으로 사용될 수 있다. 또는 줄기세포 관련해서 네이처셀이 뭐 있다. 그리고 신라젠 같은 경우도 페사백이 이제 임상 3상을 뭐 마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한다. 이런 식으로 FDA 승인까지도 다 받았던 모든 것들이 실제적인 매출과 연관성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겁니다. 허다하다. 그러면 우리가 단정은 지을 수 없겠죠. 저거 완전히 뻥이야. 그렇게 단정으로 마침표는 찍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열의 9배, 열의 9도 아니죠. 뭐 100개 중에 99개가 뻥이면 나머지 1개가 진짜잖아요. 그럼 우린 전체적으로 묶어서 뻥이라고 봐요. 그냥 거짓이다, 허구다 이렇게 봅니다. 그 안에서 별종은 하나씩 있을 수도 있겠지만 큰 틀로 놓고 봤을 때는 허구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과거의 문재인 테마주 우리들 휴브레인 이런 종목들도 현재 주가가 다 박살난 상태고 매출이 늘어나거나 좋아진 거나 그런 건 별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바닥 시점에서 그런 허구성 자금들이 들어온다라는 건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든 주가가 좀 부양이 되려고 하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살리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당한 시기에 매수를 하신다 해도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또 단타들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테마주를 공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공략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접근을 하시되 그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장기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결국 증시가 좋아지려면 또는 이 증시가 좋은 상태라면 한국 증시가 좋은 상태라면 지금과 같이 가파른 하락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이 대거 이탈하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이탈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빠지는 게 절대 아니죠. 외인이나 기관에 큰 돈들이 빠져야 저렇게 빠지는 겁니다. 이 돈들이 괜히 빠진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모멘텀은 이미 기울었어요. 흐름 자체는 기울었어요. 하방으로. 그래서 이 하방의 끝이 어디냐?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죠? 쌍바닥 찍어야죠. 찍고 시간 한 3개월 정도 지내고 4개월 지나고 6개월 지났을 때 또 찍고 또 올라가고 그리고 고점 뚫고 이 움직임을 우리가 관찰을 해야 시장의 안정권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장기적인 어떤 관찰로 이 시장의 안정권, 지금 금융위기가 벗어나려면 한 6개월 정도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최소 6개월에서 1년인데 이 시간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보내야 되는 상황에 맞닥뜨렸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런 와중에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취할 수 있는 매매 방법은 이제 저평가된 주식을 사들이는 건데 그렇다고 지금 사들이는 개념보다는 방금 제가 얘기했던 쌍바닥을 찍거나 또는 이제 한 3개월 정도 뒤에 보합권에서 뭐 들어가거나 뭐 그런 방법들이 있긴 합니다. 공격적인 사람들은 지금부터 뭐 주워 담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에게 그 정도의 어떤 기준이나 확신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다시 한번 바닥을 찍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쌍바닥. 그때 올라올 때 한번 공략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이게 제일 안전해요. 해본
것 중에 제일 안전합니다. 여기서 첫 하락에서 바로 담고 계속 보유하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M파형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